안녕하세요. 역설의 365입니다. 혹시 그 말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하는 말 있잖아요. 참 좋은 뜻인데 가끔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오히려 관계를 좀 어렵게 만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게 참 의도는 좋은데 결과는 다를 때가 많죠. 맞아요. 누군가를 막 바꾸라고 하는 게 오히려 벽을 만들고 단절을 부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정법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부터 완성하라. 핵심적인 메시지죠. 네. 간섭은 파괴고 진짜 관심은 오히려 자리를 좀 비워주는 배려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천공 스승의 정법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간섭과 관심의 차이, 그리고 자기완성 철학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서요. 정법에서 말하는 간섭, 이게 정확히 뭘까요? 핵심은 그거예요. 상대방하고 의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 의논이요? 네, 의논 없이 그냥 내 생각, 내 방식대로 막 밀어붙이는 거. 이걸 간섭이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강의에서도 예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 네, 그 동생 화장법 지적하는 거요. 아이라이너 그렸는데 야, 너 그거 좀 바꿔. 이렇게 툭 던지는 거. 아, 네네. 이게 상대방 자존심은 건드리고 기를 죽이는 그런 대표적인 간섭이라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선 기분 나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럼 이걸 좀 더 깊게 보면요. 정법에서는 간섭을 자기 내면의 공부는 안 하고 남한테 에너지를 쏟는 그런 무지의 행위로 봐요. 자기 공부는 놓치고 남에게. 네. 그리고 재밌는 게 내가 나를 잘 못 다스리고 내 안이 좀 불안정할 때 그럴 때 오히려 남한테 더 집착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 내 안의 문제가 밖으로. 그렇죠. 결국은 남을 바꾸려 들면 내 에너지만 쓰고 내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부정적인 기운, 그 탁기라고 하죠. 탁기요. 네, 그런 안 좋은 기운만 퍼뜨릴 수 있다고 지적해요. 내 인생도 정리가 안 됐는데 누굴 바쁘겠어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내 안이 먼저 정비되어야 하는군요. 그럼 반대로 관심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 아이라이너 예시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관심의 핵심도 역시 의논에 있어요. 아, 거기도 의논이군요. 네, 그러니까 상대 자존심은 지켜주면서 이런 아이라이너도 있고 저런 방식도 있는데 한번 볼래? 이런 식으로 정보를 주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강요가 아니라 선택지를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듣고 괜찮네? 언니, 그거 좋아 보인다. 나도 한번 써볼까? 이렇게 스스로 원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하. 이게 바로 상대방의 고유함, 그 사람 자체의 과정을 존중하는 태도, 이게 진짜 관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주입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서 가는 거군요. 이게 자연스럽게 너만 잘하면 된다는 그 자기 완성 철학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말이 언뜻 들으면 좀 뭐랄까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이게 단순히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럼 어떤 의미죠? 다른 사람 일에 불필요하게 끼어들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내 내면을 가꾸고 완성하는 데 집중해라. 이른바 자기 공부에 힘쓰라는 거죠. 자기 공부. 네. 정법에서는 내가 나를 제대로 알고 다스리는 것. 이게 세상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길이라고 봐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세상에 기여한다. 좀 역설적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한 공부 재료이지 내가 막 나서서 해결해 줄 대상이 아니라는 관점이에요. 아, 그 사람의 공부 재료다. 내가 간섭할 게 아니고. 네, 남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나를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라는 거죠. 그럼 그 말이 생각나네요.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한다. 이런 맥락인가요? 정확합니다. 내가 나를 제대로 갖추고 딱 중심이 잡히면요. 굳이 세상을 바꾸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내 주변 상황이나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나를 중심으로 조화롭게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네,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좋은 영향력이 저절로 퍼져나간다고 보는 거죠. 그럼 변화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 막 억지로 고치려고 애써야 하나요? 정법 강의에서는 알을 강조하는 것 같던데요. 알고 나면 저절로 변한다. 뭐 이렇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인지, 즉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 자체에서요? 네, 내가 간섭했다는 그 사실, 내 행동의 문제를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요. 억지로 막 사과하려고 하거나 행동을 바꾸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저절로요? 네,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되고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미안하다는 말도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알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고요. 억지로 사과 안 해도 눈치를 보게 된다는 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알게 된 효과죠. 관계를 회복할 기회도 저절로 온다고 해요. 핵심은 억지로 다스리려 하지 말고 아는 것 그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정법 강의 자료들을 통해서 이 간섭과 관심의 차이, 그리고 자기 완성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을 얼마나 잘 정비하고 완성하느냐에 달린 것 같네요. 네, 그게 핵심이죠. 내가 바로 서야 건강한 관심과 긍정적인 영향력이 생긴다는 것. 잠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자신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나도 모르게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간섭의 선은 넘고 했진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죠. 네. 그리고 남을 바꾸려는 그 마음 뒤에 혹시 나 자신의 어떤 불안함이나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진정한 알미 행동의 변화를 저절로 가져온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속에서 당신 자신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아주 작은 사실 하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작은 알미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앞으로 당신의 관계에 어떤 자연스러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